For a look at how Congress may help bridge political divisions in the country presently, we turn to a couple of lawmakers with a lot of experience in that space. Democratic Senator Chris Coons, who joins us from Wilmington, Delaware, Republican Senator James Lankford, who joins us from Oklahoma City. Gentlemen, you have a well-earned reputation both for preaching bipartisanship, taking the rhetorical temperature in Washington and nationwide down a notch or two. Senator Coons, I want to start with you. After the events of this week, do you feel that's harder than ever to achieve? 네 특정 공공 반응들은 더 이상 개인적 표현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관용 기준의 변화를 시사하게 된다. 지난 12월 마지막 주 초 로스앤젤레스 근교에서 열린 문화 행사 공식 생중계 중 한 미국 시민의 공개 발언이 예상치 못한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인물은 공직에 있지 않으나 미국 예술계와의 오랜 연대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생중계로 방해 없이 전달된 발언 내용은 발표된 행사 범위를 넘어 즉시 더 넓은 구조, 즉 연방정부의 공식 기관과 전략적 기관 자문 핵심부까지 파급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었다. 이 사건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공직기관들이 공화국의 최고 직위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에 맞서 입장을 표명하는 태도에 미친 영향이었다. 사건의 파장은 당시 회의실 안에서 벌어진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초기 성명은 공식적인 비난이나 새로운 폭로 측면에서 새로운 요소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통적으로 행정부와의 직접적 대립을 꺼려하는 계층에서 관찰되던 서사적 자제 태도를 깼다. 그 내용은 비록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었지만 제도적 위기 시 정치권에서 채택하는 것과 동일한 언어로 발표되었고 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 발언은 국제 언론에 보도되었고 사법부 관련 기관들의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국회의 법률 자문관들의 분석 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공개 방송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행사될 때의 헌법적 한계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단순한 의견으로 분류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대통령 직위의 이미지와 권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검토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발언이 제도적 분석의 대상으로 의미론적 변형을 겪은 점이 이 사건을 주목할 만하게 만든다. 즉각적인 반향 직후 두 번째 움직임이 새로운 변수를 가져왔다. 24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공식 디지털 플랫폼과 행정부 수반의 정치적 주변 인물들의 개인 계정을 통해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들은 전통적인 기관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따르지 않았다. 기술적 성명이나 공식 발표 대신 정부는 발언자의 신뢰성에 대한 직접적 공격과 선거적 관심사 언급을 혼합한 어조를 선택했다. 이러한 언어 선택은 해당 사건을 공개적 논쟁으로 격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을 논란의 중심에 끌어들이며 파급 효과를 확대시켰다. 수사가 문화적 영역에서 정치적 논쟁의 중심부로 이동한 속도는 한 가지를 드러냈다. 정당 영역 외부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기관들이 대응하는 방식에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공개적 의견 차이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이 법적 파장을 동반할 수 있는 분쟁 양상을 띠게 되었다. 연방통신위원회 같은 기관 감시 기구들은 정부 비판 발언의 공개 방송 전부를 허용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는 압박을 이해관계 집단으로부터 받기 시작했다. 아직 이러한 압박이 실제 조치로 이어질 징후는 없지만 기관들이 그러한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브라질의 제도적 관용 기준이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경우 쟁점은 단순히 비판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반대 세력의 일반적 경로를 벗어난 표현에 직면했을 때 국가 구조가 어떻게 재편되는가이다. 이와 동시에 입법부 일부는 이 사건을 서사적 전환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양한 이념 스펙트럼의 의원들은 공개 회의에서 해당 발언을 인용하며 자신의 연설에 포함시켰는데
반드시 원본 내용을 옹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미 긴장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의제를 재조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입법부 내에서 이 사건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것은 비록 분열된 모습이었지만 발언자를 넘어선 차원의 점유 시도를 드러냈다. 이 사건은 제도적 이해관계에 따라 형성될 수 있는 담론적 분쟁의 매개체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논란은 발언 내용 자체에서 벗어나 그 발언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로 옮겨갔다. 초기 여파가 국제 언론부터 의회기술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이 사건이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새로운 갈등을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지하에서 점차 고착화되던 역학관계를 가속화하고 드러내 보인 것이다. 직접적인 비판, 비공식적 대응, 그리고 이어진 제도적 분쟁은 국가가 반대 의견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모델의 위기를 가리키는 일련의 과정을 형성한다. 그리고 가장 드러나는 점은 아마도 이 모든 것이 그 자체로는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한마디 발언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 발언의 힘은 그것이 말해진 방식과 시점에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즉각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안정성과 대응 메커니즘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고려하여 제도적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개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간 논란과 무관했던 여러 국가기관들이 서로 다른 속도이긴 하지만 수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공식 반응은 공공장소에서의 발언 무결성 감시를 전담하는 상원전문위원회에서 나왔다. 비록 초기 발언이 위원회 기준에 따라 모욕적이라고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과 해당 사건이 국영통신 매체에 의해 보도된 방식은 이 사건을 기술적 검토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 시점부터 논쟁은 발언의 타당성을 넘어 비판적 면책권의 범위와 담론적 제도성의 한계를 정의하는 법적 구조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장치들은 관련자들을 직접 책임지우기보다는 사건이 명확히 드러낸 회색 지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동되기 시작했다. 권력 간 균형과 헌법 준수를 보장하는 기관인 검찰총장실은 예비 의견을 발표하며 표현의 자유가 보호받지만 특히 제도적 영향력을 가진 채널을 통해 확산될 경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견서는 간접적 검열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떠한 표현도 피하는 신중함을 보였으며 공식 영역에서 비롯되지 않은 공개적 표현에 대해 기관들이 해석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이러한 입장은 대법원 판사들 사이에서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켰으며 그중 일부는 이미 비공식적 정치적 표현의 사법화 위험성에 대해 이전의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검찰과 사법부 간의 기술적 조화는 비록 명시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공통된 우려를 드러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형식적 합법성을 위반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 공공행정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수렴은 특히 양원의회 내 일부 정당 지도자들의 반응이 행정부의 초기 반응과 달랐던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통령이 수사적 공방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선택한 반면 다양한 정치 성향의 의원들은 보다 분석적인 입장을 취하며 논의를 헌법 원칙 차원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를 했다. 입법 자문관들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비록 비판적이긴 하지만 제도적 질서에 위협이 되지 않는 발언들에 대해 공식 플랫폼을 반복적으로 활용해 반박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문서들에 표현된 핵심 우려는 대통령 답변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답변이 보내는 신호, 즉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모든 형태의 공개적 반대가 안정성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요한 부수적 효과를 낳았다. 제도적 투명성, 정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공공자원 사용, 대통령 행동 규범 등의 문제를 다루는 휴면 상태의 위원회들을 재가동시킨 것이다. 아직 어떤 유형의 조치가 제한될지에 대한 합의는 없지만 이러한 위원회들이 다시 자주 회의를 열게 된 사실은 지속적인 억제 움직임을 드러낸다. 이러한 억제는 직접적인 대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긴장 상태에 있던 제도적 문법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의 시도는 파열이나 극적인 대립 없이 기존 구조 내에서 정치적 균형을 재조정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규제기관들은 공공 채널을 통한 의견성 콘텐츠 방송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연방통신위원회, 연방 자금으로 지원되는 방송에서 편집 중립성 기준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내부 감사 절차를 시작했다. 이 자체만으로는 위반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그 발표 자체만으로도 이미 영향을 미쳤다. 공영 라디오 및 텔레비전 매체들은 앞으로 감시가 더 엄격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편집 및 방송 프로토콜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예방적 반응은 갈등의 중심이 규범적 영역에 있지 않더라도 그 영향이 규범적 영역에 충분히 강력하게 파급되어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몇 주간 관찰된 역학은 미국 제도적 체계가 가시적인 긴장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적 한계를 시험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전히 조율된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율은 완벽하지도 마찰이 없지도 않지만 법적 억제, 입법적 논의 규제, 재검토와 같은 전략적 영역에서 드러난다. 단순한 일회성 분노 표출로 치부될 수 있었던 초기 사건은 결국 민주주의 체제의 탄력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변모했다. 무엇보다도 제도적 대응 채널이 비록 경계 태세가 완화된 상태이긴 해도 여전히 작동 중임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다자간 기구 및 민주주의 감시 기관과 같은 외부 관찰자들도 이 사건을 더 광범위한 현상의 증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공식적 권위와 인정 사이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현상은 지도자들이 비판에 대응할 때 이용 가능한 제도적 도구를 활용하기보다 개인적 정당화 메커니즘에 의존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그 결과 국가 정책과 개인의 권력 담론 사이의 경계가 흐려진다.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은 이러한 혼란을 드러낸다. 공식적 수사에서 제도적 방어와 공공정책으로 위장된 감정적 반응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사건의 영향은 아직 미지수이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수의 제도적 행위자들이 전략적 재편을 단행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서사적 논쟁이 아니라 통제 대응 중화 방식의 재구성을 의미한다. 이 경우 국가는 강경하게 대응하기보다는 경계태세를 취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계태세는 그 어떤 반응보다도 시스템이 측면에 쌓여가는 긴장감을 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공개 시위가 몇 시간 만에 제도적 무게를 얻을 수 있는 시점에서는 배후에서 벌어지는 전개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바로 이 담론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서 현대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 정도가 결정된다. 해당 사건의 전개가 제도적 회로에 흡수된 이후 서로 대화하지 않는 해석들로 가득 찬 불안정한 해석의 장이 형성되었다. 헌법 분석에 주력하는 법학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는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합법적 비판의 한계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경고로 보며 다른 이들은 형식적 합법성과 비공식적 권력 행사의 경계가 허술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한다. 행정부 수장의 발언이 강경한 어조를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이 직책의 권한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이러한 유형의 대응이 비록 합법성을 띠고 있더라도
공식적 경로에 부합하지 않는 비판이 현행 질서에 대한 은밀한 위협으로 취급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긴장은 문화적 영향력은 크지만 대표 정치와 무관한 공인들의 모호한 입장을 관찰할 때 더욱 증폭된다. 이들의 목소리가 전국적 파장을 일으키는 입장을 표명할 때 시스템은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한다. 개입은 억압적으로, 침묵은 방관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기관의 대응을 안내할 명확한 규범이 부재함으로써 절차적 공백이 발생하고, 이는 항상 공고한 국가 구조에서 기대되는 안정성과 일관되지 않은 사례별 대응으로 채워진다. 이는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특히 공개 토론에서 그 강도가 높아질 때 전통적 경로 밖의 반대 의견을 흡수하는 데 있어 제도적 기구의 어려움을 드러낸다. 미디어의 역할, 특히 공공자금을 지원받는 미디어의 역할 역시 논란의 초점이 되었다. 일부 분석가들은 비판적 발언을 보도하는 것이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민주적 의무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러한 내용이 국가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가진 매체를 통해 전달될 때 필요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이 논쟁은 더 깊은 교착 상태를 드러낸다. 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공공서사 구축에 참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주체는 누구인가? 이 문제는 특히 제도적 영역이 권력의 기여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전통적 행위자들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목소리들에 의해 압박을 받는 시기에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현재로서는 제도들의 핵심적 운영을 변화시킬 만한 즉각적인 결과는 보이지 않는다. 관찰되는 것은 다양한 진단이 공존하는 현상이며 그중 어느 것도 지배적인 해석으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다. 이러한 모호성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그 지속성은 용인 가능한 것과 용납할 수 없는 것 사이의 구분이 점점 더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회색 지대에서 운영되도록 강요받는 체제를 암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은 제도적 전환기의 지표 역할을 하며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갑작스러운 단절 없이도 안정성 보장 없이 조용히 재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 주기 연구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상징적 권위 형태와 공식적 권력 구조 간의 대립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 제도적 중재의 점진적 약화와 정당 소속이 없는 공인들의 주도적 역할 증대는 비판이 대표적 체계에서 비롯되지 않더라도 정치적 무게를 얻는 상황을 조성한다. 현재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국가기구와 무관하게 외부에서 발생한 시위가 기관들로 하여금 마치 내부 반대 세력과 맞서는 듯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는 전통적인 제도적 대응의 축을 이동시키고 예측 가능성을 위해 설계된 체계 내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관리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을 드러낸다. 이러한 역학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기능하는 민주주의에서 제도적 질서에 대한 정당한 위협을 구분하는 유효한 기준은 무엇인가? 비판의 영향력이 그 내용보다 공명 능력으로 더 많이 측정된다면 대표와 중재의 통로가 쇠퇴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다. 그리고 제도적 대응이 구조적 개혁보다 특정 시위의 관리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드러나는 것은 전략적 취약성이다. 이는 시스템이 붕괴 중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변화하는 담론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장기적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 이 사건의 미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권력의 각 영역이 내리는 선택에 달려있다. 이 사건은 문화계에서 제기된 비판에 대해 기관들이 취하는 입장의 분수령으로 기억될 수도 있다. 혹은 단순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또 다른 사례로 전락할 수도 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명확한 방향성 없이 실시간으로 형성되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것만으로도 관련 복잡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제도적 배경에서는 자제와 신중함이 지배적인 기대다. 지금까지 이 사건이 예외적인 조치를 촉발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미래에 유사한 사건이 동일한 수준의 절제된 대응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도 없다. 명백한 것은 공공 영역이 여전히 매우 민감한 영역으로 남아 있으며 특정 담론의 상징적 힘이 권력 구조의 자기 인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공식적인 규칙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특정 발언들은 여전히 국가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논리를 일시적으로 재구성할 만큼의 충분한 힘을 행사한다. 따라서 향후 행보를 지켜보는 것은 더 이상 주변적인 행위가 아니라 다양한 압력에 직면한 현대 민주주의가 자체적인 자율 규제 메커니즘을 재구성하는지 여부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해석의 열쇠가 되었다.